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23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요, SFA 내년 성장 구간으로 재진입한다 해서 목표가 상향이죠. 자, 우리 SFA 보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덕산, 네어룩스, OLED 관련주죠. 소재, 장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 내년 초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기대해서 KTB. 자, 지난 금요일날 악재 속에서 상당히 주가 선방했죠. 오늘 바이오주 강세 속에 흐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자,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네요. 반도체 회복 시점 빨라진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죠. 설비 투자 축소에 따른 순차입금 증가해서 목표가 상향.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 SK 하이닉스 서버 그래픽 디램 가격 반등해서 목표가 상향이죠. 또 이제 장비주인 테스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단기 급등 부담이나 이익 반영성 개선 목표가 28% 상향이 나왔죠. 자, 오늘 또 지주사 하나 나왔어요. 좀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인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볼만 합니다. KC, 그러니까 KC텍의 지주회사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수혜 기대해서 하이투자증권, 거의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이 장비주, 소재주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많은데 전체적으로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 관련주, 장비주죠. SFA죠. 내년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죠. 한 28% 증가하고 그리고 한 매출도 한 18% 증가한다라는 내용이고 수주도 상당히 증가하죠. 올해도 보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국발 유기발광 다이오드 업체로부터 후공정 모듈 장비 수주가 크게 증가해서 작년 대비해서요. 수주 금액이 33% 늘어난 1조 9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내년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도 보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TV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이 중국발과 포함하면서 수주 금액이 한 1조 3,400억, 올해보다 한 2,500억 정도 증가할 전망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으로 재진입한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또 여기 리포터에 SF 반도체 자회사죠. 준수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내용이죠. SFA 반도체는 올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고객사가 후공정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전하면서 상당한 반사 이익을 봤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제2공장의 생산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18%에서 36%씩 늘어난 520억을 기록할 거다 해서 SFA 자체적으로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자회사인 SFA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죠.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봐야죠. 우리가 어저께 이 각 테마별로서 이 수급상이 좋은 종목에서 SFA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한 100원 정도 상승한 44,450원이에요. 뭐 주가 뭐 강보합 수준이니까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또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 IT 섹터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요. 그렇다고 SFA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은 이 연중 고점 수준이죠. 지난 9, 10월, 11월 지금 천장 부근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그런 고점 부근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장중에 한 2% 정도, 1.3% 정도 하락했었죠. 43,750원까지 갔다가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고 오히려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 거래량도 62,000주, 건일 68,000주니까 현재 거의 이제 장 마감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뭐 부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선방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또 이 IT 섹터라든지 장비주, 뭐 소재주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즉, 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매도세가 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 매수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조금만 매수하면은 이제부터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이 SFA,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상도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이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소재 업종, 덕산 네오록스도 같이 봐야죠. 자, 덕산 네오록스도 플러스 50원 강보합 수준이네요. 23,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게 확정치는 아니죠. 장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잠정 진주한 32,000주. 그러면 개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OLED 관련주들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이 SFA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목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2016년, 17년에 소형 OLED 투자, 삼성에서 15조 투자할 때 이 100% 이상 올라갔다 했어요. 3만원까지. 자,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해서 미니멈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 최소 3만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긴 여유를 갖고 내가 버틴 시간만큼 주가는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죠. 한올 바이오 파마 내년 초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기대해서 오늘 KTB 증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자, 한올 바이오 파마는 지금 두 번의 상당히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요. 자,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언제입니까? 이게 10월 28일이네요. 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주가가 장중에 12%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여주면서 마이너스 3% 끝났죠.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지난 금요일 날도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뉴스가 나왔죠.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건 아직 확정치는 아니니까 회사 측에서 보면은 상기 처분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내용 확정 시 재공시하겠으며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소명을 통해 적합 판정서 갱신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올 바이오 파마 악재 속에서도 지난 금요일날 낙폭을 크게 감소를 시켰어요. 자, 장중에 한 6% 넘게 하락했다가 약보합이 0.58로 마감됐죠. 한번 분봉상으로 한 10분봉으로 봐야겠죠. 자, 요 모습이죠. 주가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하락해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일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는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됐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런 모습,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 물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낙폭을 축소한다. 우리가 이런 모습, BH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BH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심리적인 지지선인 2만원이 깨지니까는 물량이 마구 쏟아지죠. 이때 아마 19,250원까지 아마 하락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량 실렸죠. 그리고 주가가 한 2, 3일 정도 쭉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지금 이 한올 바이오 파마도 전일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물량 받아주고, 또 그럼 물량 받아준 게 과연 개인일까 아니면은 이 종목의 주체설일까? 자, 보시면은 금요일날 개인들이 23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16만 6천 주 샀죠. 기간도 거의 7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도 지금 잠정치지만 외국인들이 17만 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악재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요. 나쁜 악재가 나와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으면 뭐라 했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 관점. 그러면은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일단 이 안구 건조증 그거 아마 3-13일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탑라인 발표가 원래 12월 중순경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연말이라서요.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요 부분, 그러니까는 안구 건조증의 HL036이에요. 미국 3-13 탑라인 데이터 발표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변경됐다며
연말 CRO 휴가 일정에 따라 조율된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안구 건조증이 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가 봐요. 여기 보면요. HL036 이게 안구 건조증 신약입니다. 경제 제품이 자이드라는 지난 5월 노바티스에 6조 원에 인수될 정도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시장에서 각광받는 품목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실험하고 있는 안구 건조증이 좋은 데이터가 나올지 나쁜 데이터가 나올지 그건 뭐 1월 중순에 나오니까 누구나 알 수는 없지만 그 재료는 1월 중순 발표 전까지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처럼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 속에 잇따르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내용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HL036 아까 말씀드린 안구 건조증과 그리고 HL161 EA상과 탑9 데이터 발표가 잇따라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로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이에요. 기술 수출을 말하는 거죠. 가능성과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등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조금 그죠? 상승폭이 조금 둔화는 됐어요. 오늘 장중에 한 얼마입니까? 장중에 한 5% 정도까지 5.13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3.23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3번 좀 짧게 볼게요. 그죠?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내일도 뭐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오전에요. 제가 이제 우리 무료 체험방에서 아마 문자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들 좀 더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지사항이에요. 체험 VIP 회원 모집해서 원래 이 현대투자의 회원가가 이제 12개월에 원래 500만 원인데 부담이 되죠. 한 번에 500만 원 낸다는 자체가.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잘라서 100만 원에 일단 체험 VIP를 해줘서 일단은 조금 이 회사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내 나름대로 신뢰가 간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후에 정회원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부분. 오늘 뭐 나머지는 다 반도체 부분이에요. 또 내용 보면 반도체 회복 시점 빨라진다라는 내용이죠. D램 가격은 2020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지만은 2분기에는 4% 정도 증가할 걸로 내다봤다라는 내용이죠. 낸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낸드 부분은 2020년 1분기까지 낸드 평균 공급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한다. 하지만 2분기는 조금 부정적이죠. 낸드 증설 물량이 출하되는 하반기에는 아까 말한 평균 공급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낸드는 상반기까지 좋은데 하반기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내용이죠.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 6% 증가한 반도체 한 3조 2천억 정도,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한 39% 증가 5천억 정도죠. 모바일 쪽은 한 29% 줄어든 한 2조 700억 정도, 가전은 한 25% 정도 증가죠. 그래서 6,900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6%.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요, 삼성전자 내년 전망치들을 보면은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죠.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도 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이 장비주 테스에 대한 보고서예요. 자, 오늘 테스 참 신기하죠. 올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99억 정도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나 감소한다래요. 근데 반대로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한 90% 이상 상승했죠. 실적은 아까 말한 한 80% 이상 감소를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90% 상승.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과거가 아니라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부분. 이 테스는 2020년, 2021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그런 내용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중심으로 비메모리 사이클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메모리 사이클도 상승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의 주가가 올해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내년을 기대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7개 종목 말씀드렸죠. 원익 IPS, STI, 테스, 유진테크, LOT 백금, 유니센, PSK. 그죠? 자, 요 종목들 한 번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한 테스 먼저 봐야겠죠? 이 일봉상으로 보고요. 자, 테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T 섹터들 상당히 약한데도 덜 밀리죠? 250원 하락한 23,900원 약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PSK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크죠. 그죠? PSK. PSK는 한 600원 정도, 2.6%. 장중 한때는 거의 뭐 7%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일단 낙폭을 줄여주지만 일단 이 상대적으로 테스보다 PSK가 오늘 하락폭이 큰 이유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 종목은 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유진테크. 그죠? 유진테크도 덜 빠지죠? 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유니셈. 그죠? 유니셈도 좋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크게 빠지죠. 왜? 얘도 지금 유니셈이 한 3.5% 190원 하락하는데 얘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조금 낙폭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 장비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꺾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덜 빠진 종목은 많이 빠지고, 그렇죠? 아니면 좀 오른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리 목요일 금요일 날 미리 하락한 종목들은 안 빠지거나 약간 소폭 하락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 때 만약에 장비주 전체가 시장이 안 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세력들이 다 팔고 도망갔다고 하면은 덜 빠진 종목이나 많이 빠진 종목이나 다 같이 크게 빠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차별적으로 눈높이 맞추는 식으로 시속식으로 덜 빠진 거는 많이 빠지고 그동안 좀 빠진 거는 덜 빠지고 하는 모습 봤을 때 아직은 모습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원익 IPS죠. 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뭐 이틀 빠지거나 3일째인데 얘는 오늘 나흘째예요. 그죠? 근데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첫날 한 2% 가까이 1.9%, 그 다음날 1%, 그 다음날 2.1%, 오늘 1.9%, 그죠? 근데 주섬주섬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좀 잠정치지만 한 64,000주.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격상으로는 뭐 더 이상 크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제 오늘 나흘째까지 하락하고 만약에 내일도 오늘처럼 아니면 어제처럼 주가가 하락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선 33,000원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소폭이나마 반등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락 나흘에 대한 자율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익 IPX 조금 물려 계시는 분들 뭐 물량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되지 않나. 그것이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 추세적인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반등 국면으로는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이제 원익 IPS예요. 아까 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올해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이 원익도 물론 상당히 좀 실적은 부진해요. 보면은 이제 올해 실적이 이 원익 IPS도 한 63% 줄어난 477억이지만은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아지죠? 이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한 159억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지죠. 원익 IPS. 이제 매출도 거의 1조에 되는 9,970억, 영업이익은 한 200%가 넘게 증가한 1,587억.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테스처럼 실적이 부진하겠지만은 4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2배 이상 줄.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그러면은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실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빨리 반영되느냐 아니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늦게 반영이 되느냐 그 시차만 문제지 반드시 주가는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익 IPS 오늘까지 한 나흘 조정인데 어느 정도 가격상 조정이 끈 마무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뭐 소재주죠. ENF 테크놀로지, SNS텍, 뭐 이오 테크닉스 있는데 그리고 SNS텍 뭐 그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SNS텍 오늘 많이 빠지죠? 6.5% 정도 850원 하락했네요. 그죠? 당연하죠. 왜? 지난 금요일날 얼마 떴습니까? 13% 그죠? 거의 14% 떴죠? 거기 뜬 거에 따른 오늘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 뜬 것들이 많이 빠져.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자, 오늘, 650원, 2.3%. 그렇죠? 얘도 이제 밑골에 달아줬는데, 만약에 오늘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면 많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SNS 때 말씀드린 게 이 8,000원대 아닙니까? 9,000원 미만에서, 뭐 9,000원 전후겠네. 자, 9,000원 전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13,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는 그죠?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익 실현도 나오는데 거래가 오늘 120만 주, 어제 320만 주,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도 거래량이 전일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좋은 모습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오 테크닉스도 같은 맥락이죠. 한번 이오 테크닉스 줄까? 그죠? 이오 테크닉스 1.8%. 그죠? 1.8%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질 못 떴기 때문에 질 조금 빠진 거고, 질 많이 상승한 SS등이 질 많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 소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많이 떴나 덜 떴나 다 같이 크게 빠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다 해서 살아있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바톤을 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타이밍을요. 아마 빠르면 내일 오후장이나 아니면은 수요일이 우리 배당락이라든지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그 기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목요일날 25일은 크리스마스 휴일이고요. 26일 오후면은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해서 지금 뭐 그렇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자라는 말씀드려요. 자, SK 멀티리얼즈도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것도 특수가스 쪽이죠. 자, 특수가스 얘는 한 3, 4일 전서부터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그러니까는 덜 빠졌으면 덜 빠지는 거예요. 오늘 900원 0.4%. 그러니까는 똑같은 맥락으로 봐달라.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전혀 꺾이지 않았다. 단순히 최근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언제까지? 빠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이 26일 배당락 기준일 전후로 해서는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라 했던 게 KC텍의 지주 회사라 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수혜 기대해서 뭐 그 내용들이에요. KC텍 지분은 한 20% 갖고 있고, 뭐 KC ENC를 한 57%, KCT NS 50%, 뭐 이렇게 해서 지주사로 있는데 상당히 뭐 좋은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그래프를 한번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KC KC 자, 그러니까 본 것처럼 여기 반도체, 얘도 반도체 관련주죠. 지주사 다 그쪽 관련됐으니까요.
주가 크게 거래량 이틀 크게 실리고 오늘까지는 3일 조정인데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IT 섹터들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인데 강보합 유지한다죠. 살아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에서 손절 칠 수 있고 조금 감각이 있다는 분들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일단 바닥권에서 한번 탈피하고 이틀 크게 뜨고 3일 조정, 그렇죠? 내일이나 모레는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 KC 일단 우리 관심주에 넣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종목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모니 관심주예요. 뭐 오늘 크게 주가들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거의 종합지수가 한 약바 수준이다 보니까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뜬 종목들 빼고는 거의 지수랑 거의 움직임이 같죠. 요 부분은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2부 시간에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